아버님 이러면 안 돼요. 저 정민이 아내예요. 알고 있다. 그런데도 널 원한다. 안녕하세요. 슬쩍 야한 이야기에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 및 각색되었으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 편지를 쓰는 순간에도 제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은 듯 하면서도 안쪽에서는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아마 제 마음속에 숨기고 있던 비밀을 꺼내는 순간부터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며느리입니다. 남편 정민과 결혼한 지 3년 차. 아직은 신혼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정민은 회사 일로 늘 바빴고 출장과 야근으로 집을 자주 비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워진 집에는 저와 시아버지 성우 아버님이 함께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색할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한 집에 단둘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어쩐지 불편했으니까요. 저는 괜히 책을 펼쳐들고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채 페이지를 넘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히 거실 문이 열렸습니다. 성우 아버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퇴근 후 샤워를 마치고 편안한 옷차림이었는데 평소보다 더 가까이 다가오는 기척에 제 어깨가 괜히 움찔거렸습니다. 아직 안 자니? 내 잠이 잘 오질 않아서요. 나도 그렇다. 오늘따라 집이 더 조용하게 느껴지네. 아주 짧은 대화였지만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눈을 오래 마주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묘한 정적. 그 정적 속에서 제 심장은 두근거렸고 얼굴은 알 수 없는 열기로 달아올랐습니다. 잠시 후 아버님은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여오셨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잔을 제 앞에 내려놓으면서 그분의 손끝이 제 손등을 스쳤습니다. 순간 아주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전류가 온몸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 살결에 불이 붙은 듯 스쳐간 손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손이 참 차구나. 아, 내 밤이면 더 그런가 봐요. 내가 데워주고 싶다. 그 말이 귓가에 울려 퍼졌을 때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눈을 피했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손길을, 그 온기를 더 원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귓가에는 여전히 아버님의 낮은 목소리가 맴돌았고 손끝에는 아직도 그분의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데워주고 싶다. 그 말이 단순한 친절인지 아니면 저만의 착각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이고 그는 시아버지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관계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부터 저는 아버님과 단둘이 남는 시간이 두렵고 동시에 은밀하게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눈빛, 짧은 대화, 스쳐간 손길. 그 모든 게 차곡차곡 쌓여 제 마음속 선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하지만 제 안의 또 다른 목소리는 속삭였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균열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균열은 언젠가 벽 전체를 무너뜨릴 거라는 걸. 이 편지를 쓰며 고백합니다. 저는 이미 아버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렵지만 눈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님 앞에 앉는 시간이 점점 더 두려워졌습니다. 두려움이라기보다 솔직히 말하면 설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집에 없는 밤이면 거실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언제 아버님의 발소리가 들려올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실 불빛만 희미하게 켜둔 채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는 손끝은 떨렸고 머릿속은 활자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어김없이 부드럽고 낮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안 자고 있구나. 네, 그냥 잠이 오질 않아서요. 나도 그렇다. 오늘따라 더 그러네. 말은 짧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흘러가는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저는 책을 덮고 조심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님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님은 부엌으로 향해 따뜻한 차를 끓여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제 앞에 놓아주면서 그의 손끝이 제 손등을 스쳤습니다.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멈춰버렸습니다. 짧은 스침이었지만 마치 불꽃이 튀듯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 손이 많이 차구나. 네, 요즘 밤에는 더 그런가 봐요. 내가 데워주고 싶다. 그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을 피한 채 손끝이 스쳐간 자리에서 끝내 사라지지 않는 온기를 느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이상하게 더워서 저는 자꾸만 손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손등에 남은 체온이 사라지지 않아 오히려 더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내가 데워주고 싶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친절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마치 귓불을 스치는 뜨거운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혀와서 목 끝까지 차오른 열기를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안 돼. 이건 절대로 안 돼.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그 따뜻한 손길에 기대어도.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귓가에 울려 퍼지는 그 낮은 목소리와 손끝에서 번진 전율이 계속해서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그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비슷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책을 건네주다 손끝이 스치거나 좁은 주방에서 어깨가 부딪히는 작은 순간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서로의 눈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짧게 마주친 눈빛 속에는 말로 하지 못한 수많은 고백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고백들이 차곡차곡 쌓일수록 저는 점점 더 아슬아슬한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저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두려움조차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전율이 곧 더 큰 불길로 번져 우리를 삼킬 것임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날은 유난히 밤이 길었습니다. 남편 정민은 또 출장으로 며칠간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집안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거실 불빛만 희미하게 켜두고 저는 혼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활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기척, 발걸음, 그리고 익숙해진 목소리. 아직 안 자니? 네. 그냥 잠이 오질 않아서요. 나도 그렇다. 이상하게 요즘 잠이 줄어드네. 그는 제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워진 존재만으로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제 심장은 억누르듯 뛰었습니다. 잠시 대화가 끊겼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조차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서로가 서로의 숨결을 확인하기 위해 기다리는 순간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책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에 들어가야겠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등 뒤로 다가오는 발소리를 듣자 그 생각은 흔들려 버렸습니다. 방 앞에 도착했을 때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다가오는 묵직한 기척이 저를 붙잡은 듯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제 등을 스쳤습니다. 수진아, 네, 아버님. 괜찮니?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그분의 기척이 바로 등 뒤에 닿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카락 끝까지 곤두서고 심장은 귀를 찢을 듯 뛰어올랐습니다. 손잡이에 올려둔 제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안전할 것 같았지만 동시에 그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뒤에 있는 기척, 그분의 온기가 저를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갈망. 성호 무섭니? 아니요. 무섭지 않아요. 그럼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공기는 한층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분이 제게 손을 뻗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뒤에서 멈춰 섰을 뿐이었지만 저는 온몸이 불길 속에 던져진 듯 달아올랐습니다. 등 뒤로 느껴지는 숨결, 가까이 다가온 기척. 한 발짝만 더 내디디면 우리는 선을 완전히 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버님도 제 어깨를 잡거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문 앞에 선 순간 우리 사이의 선은 이미 크게 금이 갔다는 것을, 그 균열은 다시 메워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 편지를 쓰며 고백합니다. 저는 그날 문을 열어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의 발소리를 뒤로 한 채 그저 문 앞에 멈춰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떨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렵도록 달콤합니다. 그날 밤 문 앞에서 멈춘 순간 이후로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낮에도 아버님의 기척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주방에서 마주칠 때, 좁은 거실을 스칠 때, 심지어 마당에 나란히 서 있을 때조차도 모든 순간이 낯설 만큼 짙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저는 남편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신문을 읽으며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무심한 듯 신문을 넘기는 손길이었지만 저는 이상하게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려다 그만 손끝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잔이 흔들리며 커피가 살짝 흘러내렸고 저는 급히 닦으려 몸을 숙였습니다. 그 순간 아버님이 손수건을 내밀며 제 손등을 가볍게 눌러주었습니다. 조심해라. 손 다칠 뻔했잖니. 네, 감사합니다. 그 단순한 손길이었지만 저는 전신이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은 귀 옆에서 뛰는 듯 요란했고 손끝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 무렵 빨래를 널기 위해 마당에 나갔습니다. 햇살 아래에서 바람이 옷자락을 흔드는 그 순간 느껴지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버님의 눈길이 제게 닿아 있음을. 보지 마세요, 제발. 돌아보지 마라. 그냥 그대로 있어줘. 그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멈춰서서 옷자락을 잡은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햇살보다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덮쳐왔습니다. 저녁 무렵 우리는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출장이 길어져
여전히 집에 없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이 번쩍였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짧게 마주친 눈빛, 스쳐 지나간 손등, 같은 소파에 비집고 앉을 때 느껴지는 체온. 그 모든 것이 한순간의 실수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아,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그런데 멈추질 못하겠어요. 그 대화는 낮게 속삭이듯 오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두려움과 갈망이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귓가에 남은 아버님의 목소리, 마당에서 느껴진 시선, 손끝에 스친 체온.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라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감정은 단순한 착각도 순간의 흔들림도 아니라는 것을, 이미 저는 아버님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저는 두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두려움 속에서 몸이 떨릴 만큼 달콤한 전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가까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낮조차도 우리를 감추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집안을 채우고 잔잔한 습기가 공기를 무겁게 감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집에 없었고 집안에는 저와 아버님 둘뿐이었습니다. 빗소리를 핑계 삼아 우리는 나란히 거실에 앉았습니다.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지만 서로의 시선이 번져들어 결국 마음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불빛, 차분히 울리는 빗소리, 그리고 좁아진 거리. 아버님의 손이 제 손등에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엔 실수도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성호, 수진아, 이젠 더는 못 참겠다. 저도요. 저도 아버님. 그 고백은 속삭임이었지만 벼락처럼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가둬두었던 갈망이 한순간에 터져나온 듯 했습니다. 아버님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감싸주며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저를 완전히 삼킬 듯 강렬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안다. 그런데 내가 날 이렇게 만든다. 저도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을 붙잡고 있었지만 몸과 심장은 정직했습니다. 서로의 손이 포개지고 숨결이 섞였습니다. 비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조차 잦아든 듯 세상은 오직 우리 둘만을 남겨둔 것 같았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스치는 그의 손길, 가까워지는 그림자, 가슴을 파고드는 숨결. 저는 끝내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넘어서는 안 된다는 마지막 이성마저 그 순간에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우리는 여전히 거실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집, 빗소리만 가득한 공간. 닫혀야 할 문은 닫히지 않았고 우리 사이의 선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후회하지 않겠니? 이미 시작했는데 어떻게 후회해요? 나도 그렇다. 그 짧은 대화 속에 서로의 마음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쓰며 고백합니다. 그날 밤 빗소리와 함께 우리는 금기를 넘어섰습니다. 어쩌면 이 고백은 용서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그리고 뜨겁게 사랑받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건 두려움입니다. 이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람이 불 때마다, 빗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그날의 숨결을 떠올리고 또다시 떨리고 맙니다. 아버님과 나눈 이 금기된 사랑. 그것이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다 쏟아낸 것 같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요란하게 뛰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멈추지 않는 심장이 매 순간 제 안에서 저를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가 멈춘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 남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웃으며 대답하고 식탁을 정리하며 평범한 아내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 안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남아있는 체온, 손끝에 새겨진 떨림, 귓가를 맴도는 낮은 목소리, 모든 것이 흔적처럼 남아 제 일상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과의 눈빛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숨기려 애썼지만 오히려 그 숨김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짧은 시선, 억눌린 미소, 우연을 가장한 스침,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는 지난밤의 기억을 떠올렸고 심장은 배신하듯 다시 뛰어올랐습니다. 저는 압니다. 이 사랑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니, 지우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을 향한 갈망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제 삶을 다시 숨쉬게 만든 뜨거운 심장이었다는 것을. 오늘도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책장을 넘기지만 활자는 여전히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신 문득문득 귓가에 맴도는 목소리, 그날 밤의 빗소리, 그리고 닫히지 않았던 문이 떠오릅니다. 저는 압니다. 이 전율은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금기를 넘어섰고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편지를 쓰며 고백합니다. 저는 여전히 아버님의 발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 앞에서 멈추던 그 순간처럼 다시 한번 심장이 흔들리길, 또다시 숨결이 스쳐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제 마음은 이미 선택을 끝냈습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아마도 끝까지 저를 불태울 것입니다.